철기시대였고요. 이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고조선이라는 국가로 들어갈 겁니다.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어느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 이것도 역시 제가 흐름 특강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단계를 좀 나눠보세요. 고조선은요. 이쪽으로 잠깐 와볼까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멸망하는 게 기원전 108년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200년 정도 존속했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꽤 길죠? 근데 문제는 기록이 없어요. 얘기했잖아. 선사파트라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기록에 등장하는 게 대략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입니다. 한 기원전 7세기쯤에 중국의 이름은 나오고요. 기원전 5세기 이후 기원전 4세기, 3세기쯤 돼야 고조선 기록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파트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설화, 건국 설화 정도로 시대를 파악해 보기만 할 거고요. 이때부터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기록이 나오는 시기를 가만히 봤더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요? 청동기요, 철기요? 철기란 말이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보통 전기 고조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후기 고조선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기록이 없던 시기, 그 뒤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 시기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겁니다. 꼭 나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때쯤에 중국 기록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꽤 잘 나갔어. 발전상에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 이 시기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고 했잖아. 중국에 누가 왔어? 그 누구 온 사람이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인 위만이 들어와서 위만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는 단계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3단계로 초기 고조선, 전기 고조선, 그다음에 위만 집권 전에 있었던 발달한 고조선. 위만이 들어온 다음에 망할 때까지 고조선 나눠가지고 요 두 시기는 철기시대, 앞에는 청동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가의 형태도 요 시기는 청동기의 소국, 정복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익인간. 요 시기쯤 되면은 철기시대의 연맹왕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해갔던 게 요때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 그림을 넣어두시고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좀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는요. 건국설화부터 가볼까요? 요때쯤에 단군왕검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라는 게 삼국유서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설화 볼까요?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삼위택을 거들고 어디로 왔답니까?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From to sky. 하늘로부터. 나는 천손이야. 하늘에서 왔어. 선택받았지. 라는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내려왔는데 어디로 왔을까요? 태백산 신단수. 해안이나 강가가 아니네. 구름으로 왔네. 청동기인가 봐. 게다가 신단수는 이 신이 갓단수예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아, 제사가 중요했구나. 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풍백우사운사. 바람, 비, 구름 데리고 왔네. 농사지러 왔나 봐. 그리고 와가지고는 곰과 호랑이를 만났네. 갑자기 웬 토테미즘? 그쵸?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쑥과 마늘을 줬죠. 사람들하고. 곰이 쑥 먹으면 죽어요. 그거 알아요? 일본의 아이누족들이 곰을 사냥할 때 쑥을 밑게 넣어가지고 논대요. 그럼 곰이 그걸 먹고 마비가 된다네? 쑥하고 곰이 상극인가 봐요. 그럼 그 곰을 잡는데요. 그 곰을 마비시키는 쑥을 환웅이 곰한테 준 겁니다. 나쁜 놈이네, 그죠? 사람 되겠다고 왔더니 쑥 먹어 그러고 준 거예요. 아, 곰은 그걸 먹고 죽었나 봐. 어떻게 됐나 봐. 그래서 결국 사람이 된 거고 호랑이는 안 먹어 그러고 도망간 거지. 호랑이 부족은 튀었고 곰 부족은 하늘 부족과 연합을 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설화로 윤색을 했지만 대략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천손을 자처하는 부족이 나타나서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을 정복하는데 곰은 성공을 했고 호랑이는 실패했고 이 정도의 스토리?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거 보니까 부족 간의 연합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했나 봐. 그 이름이 뭐래요? 단군 왕검.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하여 재정 일치를 보여준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었죠? 좋아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바로 선민사상이라든가 홍익인간이라든가 농경, 토템 등등을 엿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쭉 가고 있던 고조선이 과연 어느 지역에 있던 나라이냐? 우리나라 맞냐? 라고 봤을 때 선사시대니까 우리는 유물과 유적으로 그 시기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독특한 동검인 비파형 동검과
우리의 무덤인 북방식 고인돌과 고조선의 토기였던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와 기억하세요? 비파영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 토기의 출토지를 가만히 보니 이래요. 이 센노란 지역이 바로 여기 고인돌, 미송식 토기, 비파영동검 나온 곳인데 대략 고조선의 바운더리가 될 것 같고요. 이 노란 지역, 겉의 지역은요. 고조선은 아니지만 한민족의 바운더리 정도. 여기 이 강이 무슨 강? 랴오허. 랴오의 동쪽이 랴오뚱, 료동. 서쪽이 랴오스, 요서. 여기를 랴오닝이라고 불러요. 좀 알아둬요. 랴오뚱, 랴오스. 여기는 랴오닝. 요령 지역과 산둥반도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고조선의 어떤 동이족의, 우리 민족의 세력 범위가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위치 알아두시고요. 자, 발전입니다. 기원전 4세기쯤에 중국 기록에 보니 왕위를 세습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관직들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중국 추천국 시대의 연나라와 싸우고 있었고요. 하여 이렇게 전쟁도 벌이고 관직 조직도 있고 왕위 세습도 있으니 이거는 고대 집권과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더라. 하여 매우 발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때쯤의 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있던 고조선에 중국에서 이제 누가 들어오는겨? 위만이었던 얘기지. 자, 이 정도 발전상 보시고 당시 조선은 법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한서라는 책에 보면은 고조선의 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백성들이 그 많은 법 8조를 만들었다 하고 8조가 아니라 3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여. 보복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 죽였으니까 나도 죽일래. 이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생명을 중시했기 때문인 거야. 왜 보복이 아니냐? 뒤에 봐.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같이 입힌다. 이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야 보복인 건데 아니야.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아주 합리적입니다. 좀 아직 소박한 법이긴 하지만 곡식으로 갚는 걸 보니까 농경이 중시된 것 같긴 해요. 남이 그걸 훔쳤으면 노비가 된대요. 훔쳤다는 얘기는 사유재산이 있다는 얘기고 노비가 있다는 얘기는 계급도 있다는 얘기지. 그죠?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대. 돈도 있네? 이게 실제 화폐인지 중국 화폐인지 아니면 쌀인지 모르겠지만 50만 전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나라야. 그죠? 이런 생명을 중시하면서도 곡식이라는 농경과 사유재산과 계급과 화폐 같은 게 보여지는 게 고지대 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좀 잡아두시고 쭉 가다 보니 이렇게 뒤에 풍속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 여자들은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되지 않았다. 남자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 여자만 그냥 죽이는 거지 뭐, 그지? 가부장적 사회로 진입했구나 라고 또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자만 갖고 뭐라 그래? 남자가 또 음란하면 안 되지. 그잖아? 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거를 강조했다는 거는 이게 법에 남았다는 얘기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입니다. 이미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는데